재무 설계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자산이니 부채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돼요. 자산하고 부채, 네, 자산이 뭡니까? 자산은요, 계속적으로 수입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자산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배당, 임대소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럼 부채는 뭐냐? 계속적으로 돈을 꺼내가는 것을 부채라고 한대요. 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지금 아파트 대출이 있는 상태의 우리 집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예.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이건 부채에 가깝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지금 내보내거든요. 다만 내가 지금 임대를 놔서 따박따박 임대소득이 들어온다면 이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부자들은 이런 생각들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산이 있고 또 재산이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이거 지금 여쭤보면 아주 선명하게 답하시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재산은 뭐냐? 좀 전에 대출이 있는 아파트는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내다 팔면 재산이에요. 예. 내다 팔면 돈이 됩니다. 근데 내다 팔기 전까지 돈이 안 돼요. 나에게서 돈을 가져갈 뿐인 거죠.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과 재산의 개념도 분명하게 좀 사실 봐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 이렇게 좀 세 가지 나누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이 현금 흐름의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은요. 이게 좀 가난하다는 말이 조금 듣기 거북한데요. 지극히 일반적인 분들이에요. 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할 텐데 돈이 들어오면 거의 그냥 나가요. 안 남기도 합니다. 메꿔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우리 고소득군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수입이 들어오면요. 부채를 구매합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멋들어진 차, 조금 더 멋진 가방, 뭐 이런 것들에 투자가 돼요. 아주 여유로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득이 높은 만큼 지출이 높아졌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본 바 그랬어요. 물론 뭐 저축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떠냐? 부자들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자산이 될 것들에 돈을 다시 넣더라고요. 이게 너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내가 들어오는 수입에서 자산이 될 성격을 늘려가지 않으면 사실은 부자가 되기 쉽지 않은 거죠.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썼던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요. 제가 보험에 입문할 때 2004년도에 읽었었어요. 제가 하나은행을 딱 그만두고 빨랑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보험으로 전향을 하고 읽었는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필독서 수준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읽은 느낌이었는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소득의 성격을 잘 파악해라. 지구상에 있는 5만여 개의 직업을 굳이 분류를 하면 4개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직장인입니다. 주는 일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이라고 월급 받는 개념이에요. 절대 비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두 번째, 셀프 인플로이입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 좌측에 있는 두 부류는요. 내 시간하고 돈하고 딱 맞바꾸는 개념이에요. 편의점 알바나 메스 들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랑 내가 문제가 생겨서 딱 일을 멈추면 수입은 딱 멈추는 거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들께서도 부자 될 생각 없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나는 부자가 아니어도 내 새끼는 부자 되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이거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우측에 B와 I, 사업가와 투자가에 있는 사분면에서 부자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 사업가는요. 자기가 사업장에서 빠져도 사업이 돌아가요. 남동공단에 가면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이제 막 전단지 들고 막 뭐라도 팔아보려고 막 가서 무시도 당해보고 문전방책도 당해보고 왜 비서들이 경리들이 저를 쫓아내죠? 저는 사장님 만나러 갔는데 경리가 이렇게 차단을 해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아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는지 병원에 가면 나는 원장 만나러 왔는데 간호사가 쫓아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양동공단에 있는 수많은 그 제조업체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사장님이 안 나오면 공장이 안 돌아가진 않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달라지고 이 투자자들은 건물주잖아요. 네. 지금 이런 센트로드 같은 건물 반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래서 투자자의 어떤 영역은 원하지만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로버트 키오사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비사분면이라는 거예요. 사업가 영역. 근데 사업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내가 빠져도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가질 수만 있다면 좋은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을. 어디 그게 쉽습니까? 네. 두 번째는 사버리래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그런 시스템을 통째로 내가 사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또한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이 드는 문제거든요. 그럼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시스템을 활용해라. 근데 활용이라는 표현이 사업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한 5억, 10억 들여가지고 뭘 차려놓으면 사업 같은데 활용한다 그러면 안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보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보실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나본 그런 그 호텔의 회장님 그런 재벌들은요 그런 얘기도 잘 안 해줘요. 저는 오늘 운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분한테 3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듣고 왔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듣기 힘드냐면요. 이 인플로이 직장인하고 셀프 인플로이는요 왔다 갔다 해요. 직장 생활하다가 좀 더럽고 치사하면은 아유 씨 내가 그냥 하나 차리고 말지 이런 마음에 퇴직금하고 뭐하고 막 다 모아다가 뭐 하나 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주변에 집 근처에 있는 치킨집만 몇 개입니까? 네, 브랜드 모르는 것도 요즘 뭐 너무 많더라고요. 네,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것도. 그런데 장사 안 되는 분들 또 그런 얘기해요. 아, 월급 따박따박 받을 때가 좋지. 내가 뭘 저거 하려고 이걸 해가지고 이 시간에 잠도 못 자고 마누라까지 나오고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이게 어서 퐁당퐁당이에요. 예, 정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슨 시스템이니 사업가 얘기를 왜 못 듣냐면 이게 지금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아니에요. 입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맞는 그림이 저게 현실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분들의 삶이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제가 오늘 만난 회장님하고 약속을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전화를 하면 비서가 받아요. 예, 그 기사가 받아요. 보디가드 겸 기사가. 그럼 기사가 전달을 해드려요. 예, 회장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전화해요. 아, 전달이 됐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1층에 왔는데요. 아,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시니까 어디로 가십시오. 갔더니 거기 계시더라고요. 틀려요. 그리고 미팅 끝나고 나오니까 벌써 저쪽에서 벤치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다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회장님 나오십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야, 진짜 죽기 전에 한 번은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맨날 내가 핸들 잡고 운전만 할 게 아니라 한 번은 뒤에 타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보험할 때 강남에서 술 권하게 먹잖아요. 그럼 절대 전철 안 탔어요. 지갑에 2만 원밖에 없어도 2만 원어치 타고 다 내려놔서 반드시 택시 탔어요. 진짜로. 아,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또 전철에서 막 이 콩나물 대가지고 내려오려고 돈 버냐? 안 된다. 하자 막 차라리 더 벌자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지점장이었잖아요. FC가 아니라. 지점장 정도 되면 사업 저는 또 제가 임대해서 제가 하는 지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점장하고 조금 달라요. 삼성생명, 뭐 교보생명 지점장은 교육받고 이렇게 약간 내려오는 지점장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FC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조직을 만들고 제가 임대해서 있는 지사장이었거든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저는 제가 사업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나올 때 강남에서 하다가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이 부천 인천 쪽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내려왔을 때 아니더라고요. 제가 메나테크 한다고 여기 강의 들어 좀 이렇게 쭉쭉쭉 빠져봤더니 FC들 출근율, 업적 다 떨어져요.
예, 어떤 놈들은 뭐 게임하고 있고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시스템이 안착이 안 된 거죠. 제가 부족해서 수도 있지만 업의 특성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빠져도 제가 원해서 빠지든 저에게 불의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빠지든 제가 벌 수 있는 그 사업이 소득이 계속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메가텍을 선택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닙니까? 이거 부정하실 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걱정이에요. 예. 다 돈이잖아요. 이거 건조한 표현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부부들이 뭐 성격 차이로 뭐 이혼하나요, 사실? 예. 돈 잘 벌고 그러면 성격도 맞아진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고민들 때문에 경제활동을 누구나 해야 돼요.